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박근영입니다. 여러분, 실패 종결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에디슨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전구를 발명하는데 무려 11만 번의 실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에디슨의 버금가는 실패 종결자가 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그의 이력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7살의 가난 때문에 집을 잃고 쫓겨납니다.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고요. 22세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세에 하원의원 낙선, 법대 입학에서 떨어집니다. 25세에 다시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 이때 잃은 돈을 갚는데 17년간의 세월이 걸립니다. 26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34세에서 39세에 국회의원 3번의 도전과 낙선, 40대 상원의원 2번 낙선, 부통령 낙선입니다. 그의 이력서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1세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노예제도를 끝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주는 아픔은 링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아픔에 주저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도망가거나 멈추지 않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이 원칙을 지켜나간 결과 링컨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에 걸음을 멈추거나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실패에 마음 아파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실패할까 두려워 시도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나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학을 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이를 피해 다니기만 할 것인지 온몸으로 맞으며 배움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뒤로만 가지 마세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 도망가거나 멈추지 않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느리지만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의 멋진 꿈이 실현된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28강입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시작하겠습니다. (29강)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자, 29강의 주제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푸는데 근의 공식은 뭐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푸느냐?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이게 쉽게 되는 것도 있고 쉽게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수학자들도 그랬듯이 어떤 특별한 유형을 나눠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했고 이런 유형은 또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과거에도 풀었습니다. 요즘도 문제집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교과서상에서는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3가지만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3가지가 뭔지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8.
이꼴 0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x세제곱 8 이거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다항식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방정식 근은 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정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 해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이거 보면 x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그렇죠. x 더하기 2 그러니까 세제곱 우리 했던 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꼴 0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건 나오죠. 자, 요 뒤에 건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건을 구하긴 해야 되니까. 2자식이니까 건의 공식을 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b 절반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i. 여러분 뭐 반각 공식을 써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 3개 구했죠?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공식. 자, 공식 적용하는 거 우리 뭐 세제곱 공식, 제곱 공식, 뭐 합차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조립제법입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요거 배웠죠? 자,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자, 뭐 조립제법이 사실 여기서는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하지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뭐 예를 들면 px를 x세제곱 플러스 8이라고 둬보죠. 그럼 p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은 요렇게 적어서 마이너스 2라고 적고요. 자, 3차 계수 1, 2차 계수 0, 1차 계수 0, 상수항 8. 자, 이제 합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4, 마이너스 8, 0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얘를 적으면 요렇게 적히네요. 요거 그대로 똑같이 적히죠? 그럼 똑같이 답을 구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죠? 자, 되면 두 번째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대로 해보죠. 첫 번째 방법 뭐 공식 적용하면 자, 여기 이제 이런 게 보이셔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자, 제곱 짝수잖아요. 그러면 합차 x제곱 더하기 1 하는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를 더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인수분해 안 해도 답이 보이긴 하죠. 요거 인수분해까지 뭐 해볼까요? 그냥 x제곱 더하기 1, 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근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i죠. 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뭘까요? 조립제법 하면 됩니다. 조립제법. 선생님 이게 더 불편한데요? 맞아요.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아예 이 방법을 생각 못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방법이 이 상황에서는 불편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선생님이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강조할 이야기입니다. 자, 4차 1,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 자, 그 다음에 1 넣으면 0 되죠. 1 넣읍시다. 1, 1, 1, 1, 1, 1, 1, 1,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여기 사실은 넣어보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도 했다고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면 자, 어때요? 요렇게 보시면은 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나오고 x제곱 플러스 1도 나오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벌써 유형 뭐 한 두 가지 배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거예요.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근을 계산하시오.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했습니다. 뭘 할까요?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 첫 번째. 또 치환. 그러니까 사실 이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우리 다항식에서의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다면 뭐 그다지 새롭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치환을 하시면 어떻게 치환을 한다?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라지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스몰 x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을 계산하니까 x는 여기서 0 요거 이꼴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거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치환을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치환이란 건 사실은 복잡하다고 느낄 때 하는 게 치환이고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공통된 게 나오는데 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죠. 이런 거 정도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x제곱 2, 1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은 x제곱 그럼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죠. 이거 이제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똑같이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뭐 어느 쪽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하나 더 해보죠. 네 번째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x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는 0입니다. 딱 문제를 보자마자 자, 이 문제 이제 x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치환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뭘 치환하면 됩니까? 얘는 치환. 자, x제곱 플러스 x 얘를 라지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치환을 하시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이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앞에 거 요거 인수분해 한 거고요. 뒤에 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요런 거 되죠? 자,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빠르면은 자, x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이게 답이네요. 자,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치환을 해도 되고 뭐 통째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이제 뭔가 공식 쓰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이제 뭡니까? 뭘 하면 될까요? 네, 이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고차방 형식.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죠. 자, 우선 조금 체계적으로 쌤이 적기 위해서 이걸 px라고 적어보죠. 뭐를 px라고 하냐면은 이 다항식을 자 px라고 합니다. 자, 뭘 넣으면 0이 될까요? px에다가 뭐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고 있죠? 여기 최고차항이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당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거까지네요. 그렇게 되는 거 이해하고 있죠. 혹시 안 되면 이전 강의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뭘 넣으면 0이 되냐면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0 되는데요. 1 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그죠? 1 빼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6 빼기 4니까 자, 요거 6 날라가고 0 되네요. 자, 1 넣으면 0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 자, 그럼 1, 1,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4, 0이네요. 그죠? 됐죠? 자, 여기까지 적으면 얘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px가.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 자, 요까지 날라가니까 x제곱, x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요거 인수분해 되는가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뭐 넣으면 될까요? 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적으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적고요. 자, 그럼 1 적고 여기 마이너스 2 적고 마이너스 2 적고 4 적고 그 다음에 2 적고 마이너스 4 적고 0 되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있고 뒤에 남은 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뒤에 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x 값을 계산하라고 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1도 있고 마이너스 있고 뒤에 거는 이제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마이너스 2니까 i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요. 다시 적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좀 할 수 있겠나요? 인수분해 유형 어떤 거 배웠습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면 그냥 일반적인 인수분해 공식 하는 거, 자, 요거 첫 번째 배웠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배웠죠. 요 뒤에 거, 요것도 조립제법입니다. 그죠? 5번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치환 배웠네요. 치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현재 교과서에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수능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쌤이 이제 학교 등교하면 이제 보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거 성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차 방정식에서 그럼 과연 성립을 할까요? 그게 4차 방정식에서도. 그 다음에 켤레건 있죠. 켤레건. 자, 여기 잘 봐요. 자, 실수 계수를 가진 방정식인데 요거 두 개 켤레 복소수잖아요. 1 플러스 루트 3i가 건인데 1 마이너스 루트 3i도 건이잖아요. 그러면 켤레건이죠. 켤레건. 근데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도 그렇죠. 이것도 켤레 복수. 얘도 켤레건이 켤레 복소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켤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2의 켤레는 그냥 2인데요. 그렇죠. 2의 켤레는 뭡니까? 허수부가 없으니까 그냥 2죠. 그러니까 뭐 그냥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측하긴데 실수계수 방정식에서는 켤레건을 항상 건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방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실수계수인 고차 방정식도 켤레건을 가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에요. 그러면 자, ABC가 실수입니다. 실수 계수인 방정식이니까 이게 실수예요. ABC가. 자, 그렇게 될 때 여기 만약에 P 더하기 QI가 건을 가지면 요거의 켤레 복수수인 P 마이너스 QI도 건이 된다라는 사실은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실 기억도 해야 되지만 방법도 잘 알아야 돼요.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가지고 두 식이 같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건이다, 두 개가 건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이게 실수계 고차니까요. n차면 자, an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냥 an-1에 x에 n-1. 기호가 조금 낯선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서 a1에 x 더하기 a0는 0. 자, 그냥 뭐 인덱스가 이렇게 붙은 거지 그냥 모르는 미지수 그냥 a로 다 표현하고 싶은데 겹치니까 그냥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기에 p 플러스qi가 건인데 그러면 반드시 무조건 얘네들은 p 마이너스 qi도 건이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맞습니다. 항상 건이 됩니다. 왜가 중요하겠죠. 왜? 일단 여기 an, an-1, a1, a0 있잖아요. 요것들은 다 일단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엄밀하게 증명하면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더하기qi를 여기 대입해요.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p 더하기 qi도 요거 다 넣고요.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또 다 넣어요. 다 넣으면 요 두 개씩이 있겠죠. 근데 두 개씩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어렵죠. 여러분 못합니다. 선생님 이거 요거에 n제곱을 어떻게 전개합니까? 이게 이제 이항정리라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만 이해해 볼까요? 약간 직감적으로만 완벽한 증명이 아니고 P 더하기 QI 여기 다시 돌아가 보죠. 요게 건을 가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뭐의 제곱은 뭐 음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 자, 요렇게 돼서 건이 가집니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돼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얘네들을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n개 방정식, n개 근을 가지니까 흑은이 됐더라도. 그러면 얘네들은 어딘가 2차식이 있겠죠. 2차식. 거기서 요게 하나 나오겠죠. i가 2차식의 음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1차식만 나와봐요. 1차식만 있으면 이거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3차식은 나올 수 있죠. 3차식을 해도 안 나와요. 이걸 해도. 여기서는 3분의 1의 제곱근을 하면은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4차식은 나옵니다. 근데 4차식은 궁극적으로 2차식으로 다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근이 P 플러스 QI면은 P 마이너스 QI도 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입니다. 뭐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7제곱 더하기 루트 2의 뭐 x 마이너스 파이 있는 거 다 나왔어요. 자 이거 근이 만약에 쌤이 근이 이런 줄 모릅니다. 이거 만약에 근이 뭐 2 플러스 2분의 3i가 근이 됐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얘는 실수계수인가요? 실수계수이죠. 여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실수죠? 마이너스 파이 실수입니다. 무리수 실수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근을 뭘로 가진다? 이것만 근을 가지는 게 아니고 2, 마이너스 2분의 3i도 근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해보죠. 실수계수인 고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뭐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왜가 중요합니다. 늘 그렇지만 그 결과를 아는 거는 그건 외우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방정식을 하나 적어보죠. 자, ax제곱, 자, bx 더하기 c는 자, 0입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이 만약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적을 수도 있어요. 얘를 a에 x-알파, x-베타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식은 사실 같은 식이에요. 그죠? 근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걸 다시 전개를 해보면요. a에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잖아요. 다시 전개를 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는 0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 위 식을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요거 a 자리는 a 자리 똑같고요. b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요걸로 볼 수 있겠죠. 요만큼. 자, c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요만큼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근과 계수의 관계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자, 알파 베타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러면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여기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도 아래 식이 똑같나요? 똑같죠? 자, 요 식과 요 식은 똑같죠? 자, 보세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알파 사라지면 똑같잖아요. 자, 근데 분모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얘는 바로 a고 위에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얘는 b죠. 자, 요거랑 같잖아요. b가 요거고 c는 요거잖아요. 그래 이거 b입니다. b죠. 그다음 앞에 마이너스는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a의 알파 베타랑 해도 알파 사라지면 똑같잖아요. 자, 근데 이건 뭐예요? a는 a고 알파 베타는 a의 알파 베타 얘는 c잖아요. 이게 c. 그래서 여기다 뭐라 적으면 됩니까? 여기다 c라고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했었습니다. 자, 3차도 되네요. 3차도 됩니다. 3차 보세요. a의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의 근이 똑같은 방법으로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전개를 쭉 합니다. 쭉 해보시면 얘를 a라고 적고 a 전체 묶고 자 x 세제곱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요. x제곱이 나온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려면요, 알파 얘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x랑 만나야 되고 여기도 x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는 알파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x를 대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나오고 가운데 이쪽은 x, 이쪽은 x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마 나오고 여기는 x 돼야 요 감마 x제곱이 나오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추측해 보세요. 그 다음은 x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x. 더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것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음수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일 겁니다. 자, x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x가 나오는 건 여기 x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여기는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나오죠. 하나씩 빠진 게.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적히는 게 이렇게 적힌다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나씩 빠진 거. 알파, 베타, 감마에서 하나씩 빠진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보죠. 여기서 바로 적어보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적고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죠, 이거. 왜 그래요? 자, 요거 알파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자, 사라지고 쌤이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죠? 자,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개가 너무 큰데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A 사라지고 부호되고 이거 똑같죠? 이 식이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고 A는 A인데요. 요 뒤에 요 부분을 보시면 요는 뭐예요? 요거는 요거랑 곱해진 거는 B죠. B 자리입니다. B 자리. 그러니까 이거 B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는 똑같이 하면 뭐가 된다? 얘는 A분의 C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방금처럼 하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이번에는 좀 패턴이 보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그 다음 A분의 C 부호가 아니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3차가 이렇게 됩니다. 4차는 어떻게 될까요? 5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고 처음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A분의 E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즉 고차 방정식에서도 근과의 계수와의 관계는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방정식에 조금 특별한 오메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밑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거 잠깐 살펴보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차 방정식에 오메가라는 게 나오는데 오메가가 무엇인가 매우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는 이 오메가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수능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이거 하나가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3차 방정식 근 중에 하나인데요. 뭐 다른 방정식도 많은데 어쨌든 이름이 좀 붙어 있으니까 좀 특별한긴 하겠죠. 자, 요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해보면 x-1이고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죠. 흑은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그럼 요거 흑은 계산을 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루트 3a입니다. 그럼 오메가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흑은이니까 여기서 근이 두 개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아무거나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돼도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실은 보통 이제 플러스를 많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 흑은을 그냥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성질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가 근이잖아요. 오메가가 한 근입니다. 그럼 오메가 반은 뭐가 돼요? 켤레 복수죠? 얘도 근이 됩니까? 당연하죠. 자, 이거는 뭐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우리가 실수 계수인 방정식에서 켤레 복수수도 근이, 켤레근도 근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보시면 오메가를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바를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잖아요. 근 되죠? 네, 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될까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자, 요거의 한 근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선생님 1만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죠. 1을 대입해도 되고 여기 있는 근을 대입해도 되고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서 나온 거니까 대입해도 되죠. 그럼 대입하면 요렇게 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되잖아요. 오메가 바도 근이 되니까 오메가 바를 대입하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근이니까 얘를 여기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근이잖아요. 여기 대입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죠. 그 다음은 오메가 바도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요 바에 있을 때 이제 괄호를 많이 해주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괄호를 실제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가 유용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요 뭐가 좋냐 하면은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면 6제곱은 뭔가요?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그것도 1이죠. 그러니까 차수를 떨어뜨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때요? 요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요. 얘를 요렇게 봐도 되지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보면요, 제곱을 1차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곱을 1차로. 그러니까 차수가 높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오메가와 관련된 거는 아무리 높은 차수라도 2차 아니면 1차. 근데 2차도 1차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1차 이하로 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특별하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게 근입니다. 그러면 요 켤레 복수수잖아요, 서로. 그럼 두 개 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성립하죠.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요거 보셔야 되죠. 요거. 자, 요거 보시면 여기서 두 근의 요거의 근이 지금 색칠한 거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은 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1이 되죠. a분의 c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요거의 한 거는 오메가라고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있죠.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거 더하기 오메가,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선생님 저는 그냥 얘를 이렇게 통째로 봤습니다. 통째로 얘로 보고 얘는 마이너스 1 바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자, 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조금 광범위하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도 풀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관점으로 한번 계속 해보죠.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입니다.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다 곱하기 오메가잖아요. 그리고 밑에 오메가 제곱도 차수를 떨어뜨리면 1 더하기 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 정리를 하면 위에는 이건 1이니까 위에는 오메가, 자, 이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9강이
끝났습니다. 자, 29강 내용이 조금 길었죠? 좀 길었는데 여러분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뭐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있을 겁니다. 잘 안 돼도 쌤이 얘기하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천천히 가더라도 매일매일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뒤로 가지 않게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뒤로만 안 가고 앞으로 조금씩만 가면 되게 많이 커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키 같은 거, 그죠? 키 같은 거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0.001이라도. 3년 쌓이면 그렇게 클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매일매일 조금은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자신을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강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